수학으로 들어갑시다. 학생들은 선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정의나 규칙, 규범을 적절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. 또한 기납추론이나 연역추론을 할 수 있으며 뭐뭐이다, 뭐뭐이면 뭐뭐이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순열, 조합, 비율, 상관관계, 확률 이런 것들 무한대, 무한소, 무한대, 무한소 이런 것들의 인식도 가능해진다.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가능해진다. 1차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제대로 하려면요. 가역성이 있어야 되고요. 그 가역성이 구체적인 것에서 가능한 시기에서는 초등 수학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형식적인 쪽으로서의 가역성이 출중해지면 이제 중등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도 우리가 수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가역성이 있다라는 거는 전도와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상반에 대한 능력 이런 걸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. 그리고 아이들이 이전에 떨어져 있었던 각각의 능력들을 점점 가역성에 의해서 서로 관련을 지으면서 묶는 걸 군성체라고 한다. 그룹먼트라고 한다. 이 부분은 이제 삐아제가 따로 이야기한 거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 수학 교육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죠. 초등학교에서의 그런 가역성과 중학교에서의 가역성이 좀 다르다.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서 가역을 한다라는 거, 중학교에서 가역을 한다. 그리고 또 가역성이라는 부분이 굳이 수학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가역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, 중학교를 이렇게 좀 구별하고 있고요. 초등, 중등. 그 다음에 초등과 중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.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.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을게.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겠죠. 수학 지식을 지도한다. 그러면 수학 외의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리 같은 거. 이 둘은 상당히 달라요. 수학과 물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좀 전에 얘기했죠. 공기, 소리. 우리가 사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사실 이 칠판 같은 거 알고 싶으면 칠판을 만져보고 써보면 되는 거죠. 이런 게 물리예요. 따라서 얘네들은 대상이 있어요. 그런데 수학은 뭐가 없죠? 대상이 없어요. 따라서 얘네들은 쓰기가 좀 그런가? 여기 초등이고 이렇게 씁시다. 처음부터 나눠버리면 아주 힘들고요. 이렇게. 수학은 대상이 없어요. 삼각형, 세모, 점 이런 대상이 없어요. 그런데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럴 때 물리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내용을 삐아제는 구별해 줬어요. 즉 우리가 스키마를 만든다, 쉐임을 만든다, 머릿속에다가 어떠한 것에 대한 잔상을 만든다라는 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동질적인 걸로 모아야 되거든요. 추상화거든요. 그런데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내가 추상하고 싶다. 그럼 뭐 하면 된다?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의 특징을 추상화하면 돼요. 그런데 대상이 없는데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. 점이 뭐지? 점은 이런 거야. 선이 뭐지? 이런 거야. 삼각형이 뭐지? 이런 거야. 이렇게. 그럴 때는 대상이 없지만 그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. 그려보자, 찾아보자, 잘라보자, 모아보자 이렇게. 그러면은 그런 환경을, 그런 경험, 그런 조작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되죠. 단 그 조작은 학생이 하는 거고 학생이 그 조작을 하고 뭘 한다? 자신의 조작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. 내가 모아보니 뭔가 규칙이 보여. 내가 분류해보니 그 안에 새로운 게 숨겨져 있어. 이렇게 보는 거죠. 이런 거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반성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을 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인 반영적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요. 이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수학을 학습을 하는데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은
이 조작이 지금 현재 중학생들처럼 형식적인 조작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. 따라서 반역적 추상화라는 전제하에 이 중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등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반역적 추상화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반역적 추상화고요. 이 초등학생들은 반역적 추상화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할 수가 없겠죠. 가역성은 있어도. 단 이러한 반역적 추상화를 하긴 하는데 구체적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입각한 반역 추상화를 할 거 아니에요. 따라서 내가 경험한 대상에 의존해서 지식을 보유하는 반역 추상화를 하거든요. 이걸 의사 경험 추상화라고 그래요. 따라서 우선 이렇게 갑시다.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로 삐아제가 구별해요. 하나는 물리적 대상을 알아가느냐, 또 하나는 수학과 같은 논리수학적 대상을 알아가느냐. 그런데 물리적 대상을 알아가고 싶을 때는 그 대상을 경험하고 경험한 거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지식으로 보유하면 돼요. 이걸 경험 추상화라고 그래요. 근데 수학은 대상이 없어요. 그러면 그 대상에 준한 환경을 주면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조작을 한단 말이죠.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자신의 조작을 반성해서 그 안에서 내가 결과를 얻게 돼요. 정말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계산이 되네? 곱셈을 할 때 3, 8에 보단 8, 3도 되네? 이렇게 경험을 해요. 그거를 반역 추상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단, 이 반역적 추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형식 주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초등학생들도 수학 공부하잖아요. 그럼 그 아이들은 내가 경험한 대상에 의존해서 반역 추상화를 한다라고 해서 의사 경험 추상화를 한다라고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. 지금처럼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반역적 추상화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겁니다. 지금 292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. 수학의 본질은 그 추상성에 있으며 수학의 학습은 추상화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데 이런 추상화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? 그럼 여러분들이 추상화한다는 게 뭡니까? 그래요.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경험막 하다 보면 하나의 그 경험, 여러 경험 안에서 뭔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게 있죠. 그거를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. 따라서 다양하게 딸기를 다 먹어봤는데 여러 개 딸기를 먹어봤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 딸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? 달다, 작다, 그 다음에 꼭지가 있다, 겉에가 빨갛다, 안에는 하얗다, 씨가 밖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. 이러한 추상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은 내 뇌 속에 스키마 또는 표상이 된다는 뜻이에요.